이전에 우리 강경삼 회원이 발표한 것과 연계되는데 먼저 발표되었으면 좀 더 이해를 하기에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은요. 저는 그 전체 시스템 중에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백그라피크 멘실 스택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스택 설계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만들려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인트로덕션 정도로 몇 장을 골라서 보여드리겠는데 전력연구원에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연전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는 대규모 설비, 즉 지관용 문제에 따른 온난화 문제 같은 이와 같은 저공해 고효율의 대형 발전 방식을 필요로 하지만 반면에 분산형 발전 방식 역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타깃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다 아신다고 보고 이와 같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본다면 그 계질기가 있고 스택이 있고 인버터가 있고 배열용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우리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개발 현황을 보면은 현재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한 상업화 단계고 미국에서는 250kW 메가와트 그리고 일본은 메가와트급을 했고 좀 전에 말씀 강경삼회원께서 얘기해 주신 300kW, 750kW급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EU에서는 이제 이태리에서 500kW하고 독일 MTU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들여다가 280kW짜리 데몬스트레이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100kW급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전 전 단계 과정으로 25kW 스택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했고 이와 같은 형태의 25kW 스택을 개발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이 운전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100kW급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100kW급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2000스퀘어센치 90매짜리 서브스택 50kW짜리 두 매를 통해서 100kW 스택을 만드는 거고요. 압력은 최대 5기압 그리고 3기압에서 운전하는 것이 목표고 발전시간 한 5000시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택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구성 요소고요. 구성 요소는 크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매트릭스, 일렉트로라이트, 에노드, 캐소드, 세퍼레이터가 있는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리튬 알루미네이트 쓰고요. 일렉트로라이트는 전해들은 리튬하고 포타슘을 쓰고 에노드는 니켈, 게다가 크롬을 섞은 거 그리고 캐소드는 인시튜 니클옥사이드를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것이 이제 세퍼레이터가 스택과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다른 컴포넌트들이요. 즉 일렉트로드하고 일렉트로라이트, 매트릭스는 다 이와 같은 탭 캐스팅 머신을 통해서 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MCFC 스택 설계가 어떤 요인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FC 스택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타깃을 하고 있는 경제적인 스택을 목표로 한다면 셀 에어리어가 한 1스퀘어 메타 정도가 되는 것 그리고 셀당 한 0.7에서 0.8V 즉 타깃은 한 250mAh/스퀘어 정도에서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셀을 개발을 해야 되고 한 장당, 유아실에서 한 장당 보통 한 0.6에서 1kW 한 1.5kW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2kW가 저희가 하는 목표가 되겠고요. 다음에 매트릭스 스타빌리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힛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으로 움직일수록 하는 것이 우리가 MCFC 스택의 스케일업의 목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면 이제 스태킹 하는 것, 쌓아 올리는 기술하고 가스를 실링하는 거 그리고 유니폼하게 유량을 분배해 주는 거 그리고 세퍼레이터를 유니폼한 플로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세퍼레이터를 디자인해 주겠느냐 혹은 일렉트리컬 커넥션 전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스택의 설계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고 개발하고 있는 스택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심플하게 그려놓은 모습인데요. 이 바이퍼라 플레이트는 즉 이와 같은 캐소드, 에노드, 매트릭스 있는 단위 전지를 갖다가 한 40장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100장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끝에 부분은 엔드 플레이트가 있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 가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스 매니폴더들 즉 캐소드 가스 헤더하고 아우네트 쪽 그리고 에노드 가스 헤더 그리고 에노드 가스 아우네트 헤더가 이렇게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이런 세퍼레이터인 매니폴더들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설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일렉트로드 사이즈가 되어 있고요. 반응 면적이 되겠죠. 다음에 토탈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셀의 숫자, 그리고 스택의 오퍼레이션 컨디션. 그러니까 스택을 갖다가 100kW를 내기 위해서 어떤 인네트에 들어가는 운전 온도라든지 압력의 조건, 그리고 IV 커브, 전류하고 전압에 대한 특성 등이 어때 스택을 갖다가 운전하는데 커다란 설계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택을 어떤 식으로 프레싱하고 스택 구조물, 스트럭처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 그리고 전체 가스 플로우를 어떤 방향으로 줘가지고 유량 분배를 갖다 일정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스 찬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혹은 가스 매니펄드 헤러는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 그리고 웨스틸 사이즈는 이것이 이제 안정성하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웨스틸 사이즈는 어느 면적 정도로 할 것인가, 혹은 이러한 데 쓰는 매트리얼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라는 모든 것들이 우리 스택을 설계하는 중요한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운전에 관한 인자들인데, 좀 전에 강병삼 배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상압 상태에서 우리가 40제를 갖다가 운전을 했을 경우 115mAh에서 우리가 보통 운전 온도는 한 10장 정도 10장에 한 5장 정도 쌓을 때 정도만이 우리가 원하는 운전 온도를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50장이라든지, 물론 20장 넘으면 그 운전 온도의 부분은 거의 일정해지지만 20장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750도라는 고온 부위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반드시 피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피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음번에 그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가스 유틸라이제이션하고 커렌트 데시트를 뽑아낼 때 셀 랩에 어느 정도의 운전 온도 분포가 생길 것인가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 상압입니다. 상압 상태에서 오토 유틸라이제이션을 갖다 0.3으로 줬습니다. 우리가 보면 50mA 정도에서 0.3 정도, 유틸라이즈 0.4 정도 되는 범위에서만이 우리가 스택을 갖다 운전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115mA에서 0.7V, 0.8V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50mA 정도밖에는 운전을 못한다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설계로 이렇게 스택을 갖다가 반드시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스택을 냉각시켜주는 방법이 이제 캐소드에 있는 가스를 리사이클링 하는 방법입니다. 캐소드에 있는 가스를 리사이클링 하는 경우 보통 0.8 정도 됐을 경우에 115mA 정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스택 내 운전 온도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택을 갖다 개발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115mAh-에서 우리가 0.7V에서 0.8V를 얻으려면 가스 리사이클을 하다가 0.8 정도, 0.7에서 0.8 정도를 해줘야만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25kW 스택을 갖다 운전했던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운전 압력을 갖다 이렇게 높여주면 사압이 정도 줄어든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치? 우리가 웨스틸부의 안정적인 운전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캐서드의 가스 크로스오버를 막기 위해서는, 델타P를 갖다 200mAq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상압 상태는 그걸 갖다가 거의 맞춰줄 수가 없는 상태지만은, 기압을 갖다가 한 3기압 정도로 올려주는 게 되는 경우에는, 이걸 갖다 우리가 맞춰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시스템 운전 조건하고도 커다란 영향을 갖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3기압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그다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택에 대한 오퍼레이션 컨디션을 대충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일렉트로드 리액션 에어리어가 보통 한 6,000kcm가 됐던 거고요. 토탈 넘버가 한 180대. 물론 이거는 조금 변해서 다시 설계가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셀 볼테이지는 150mA 0.76V, 그리고 최대 5기압, 그리고 이때 가스 플로우는 한 1260 스탠다드 리터 퍼 미니트고요. 하이드로젠 이 56%, 그리고 에노드 인넷 가스가 30%, 그리고 운전 온도는 인넷과 아웃넷가 580도, 그리고 아웃넷가 680도가 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운전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세퍼레이터 설계고요. 세퍼레이터 설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현재 이제 세퍼레이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장, 두 장의 마스크판하고 가운데 센터판, 그리고 퍼퍼레이트 된 실드 슬롯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위에 캐소드가 위치하고 이때 에노드가 있죠. 근데 이 가스 찬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드 슬롯 타입의 세퍼레이터를 구성하고요. 이런 것은 물론 이제 성형 가공에 의해서 가공합니다. 그리고
가스링을 위해서 이제 용접을 하는 것은 요 ND 야그 웰딩이라서 레이저 웰딩법을 사용을 했고요. 스테레오는 좀 전에 말씀드린 130,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계산을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 316L을 사용하고, 이 용융염이 닿는 이 부분, 웨실 부분에는 우리가 알루미늄 코팅을 갖다 하고요. 그리고, 활용분이 에노드 쪽에는 니켈 코팅을 하고, 이 가스 형태는 코플러, 그리고 인터널 매니폴드 타입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세파레이터 기본 조건으로 했고요. 스택 세파레이터에 설계하는데 기본 조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일렉트로드 리액션 에어리하고 전체 세파레이터 에어를 갖다가 나눈 부분. 이 하나의 틀제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매니폴드 에어리하고 토탈 세파레이터 에어리요. 그리고 에스펙트 레이셔라 해가지고 랭스 대 위스의 그 폭을 갖다가 주는 것하고 웨스트의 길이가 우리가 이제 유량 분배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이 일렉트로드 리액션 에어리어 부분이 크면 클수록 정제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역시 그 반대급부가 역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량 분배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고려돼야 될 점이 많습니다. 매니폴드는 크면 클수록 유량 분배 면에서는 안정적이지만은 우리가 그 웨실부 그 매니폴드가 크다는 얘기는 웨실 면적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성에서 좋지가 않죠. 다음에 아스펙트 레이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한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일렉트로드라든지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아까 보신 그런 기계의 어떤 크기에 좌우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웨슬 크기는 보통 한 요 정도 크기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설계를 갖다가 변수를 잡았고 그래서 이제 실드 슬러트를 갖다는 실드 슬러트는 크게 2가지 역할을 합니다. 가스 채널하고 커렌트 콜렉터 역할을 하는데 실드 슬러트가 유량 분배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드 슬러트 내에 압력 깊이가 200mA 정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계 요인을 잡아야 되는 걸 하게 만드는데 요거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제 25kW 운전했을 때 그 델타 P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캐소드나 에너지 쪽 데이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흐르는 것이 직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선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직선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뭐 그것은 뭐 당연히 이제 레미나 프로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5kW를 갖다 계산을 해볼 때 캐소드 쪽에 델타 P는 한 110mA 정도, 에너지 쪽에는 40mA 정도가 되도록 실드 슬라트를 만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값들은 비교적 우리가 앞으로 적용할 그 스택에 대해서도 커다란 운전상에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매니폴드의 구조인데 매니폴드의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길이하고 이쪽이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이제 25kW 그 데이터 때 얘기인데 25kW 데이터 때 얘기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 DM기라든지 DEG 크기가 설계를 했을 경우에 그 기대로 설계를 했을 경우는 우리가 예측하건데 이쪽에서부터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유량의 분포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DM 크기하고 DFG 크기하고 한 이 정도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 크기로 맞춰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면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설계, 세파레이트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 중에 있는 것이 이 에노드하고 캐소드 쪽 입출구의 크기를 갖다가 같게 설계했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보통 보기는 저희가 한 2분의 1에서 3, 에노드 쪽의 유량이 캐소드 쪽 유량보다 적기 때문에 이 매니폴드의 크기도 역시 그에 따라서 차이가 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이 좋은데 그 같은 것은 이제 IHI에서 설계된 그러한 매니폴드고 우리는 이 제작상의 용이성 그리고 어떤 독창성을 갖기 위해서 이 에노드하고 캐소드 쪽에 매니폴드의 그 크기를 갖다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단일 제작보다 훨씬 더 성형 가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스펙 스페시피케이션을 갖다 정할 수가 있었는데 전국 면적은 뭐
6,000스퀘어센치, 그리고 전지수는 90장으로 되는 거, 그 스택의 예상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거고, 무게는 한 4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입구하고 출가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했고, 저희가 이제 예상되는 최저 전지 성능 아까 125mAh/s센치 수용점8V, 그리고 최대 보안은 900A가 되도록 했고요. 전류 단자는 16개, 전압 단자는 51개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택을 갖다가 최종 설계했습니다. 근데 스택 설계에서 이제 또 저희가 지금까지 셀 카렉터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스택 설계에서는 또 다른 인자들이 있습니다. 인자들이 바로 스택의 지지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혹은 가압용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혹은 가스관은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가, 배관은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전체 스택을 쌓았을 때 가스 플로우를 갖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 플로우는 보통 U형, 혹은 G형, 그리고 H형이 있는데 25kW 같은 이런 H형을 갖다 우리가 사용을 했었지만은 유량 분배면에 있어서 볼 때 압력 강화가 적은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U-shape 같은 경우 갖다가 쓴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shape 같은 경우는 압력 강화가 크게 일어나도 뭐 이렇게 큰 유량라든지 이런 것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서는 입출구되는 매니폴드의 위치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택 두 개를 갖다가 가압용기에 설치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U-shape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또 프레싱 방법, 스택을 갖다 프레싱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엔드플레이트 쪽에서 잡는 거고, 또 하나는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이제 H-shape 방법에서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그렇게 이제 분산을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택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체 서버 스택을 어떤 식으로 놓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180장 이상 많은 수의 스택을 갖다 쌓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경험 부족 등이 있어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90장씩 두 개의 서버 스택을 쌓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서버 스택을 쌓을 때 이제 일렉트리컬 인슐레이션이 문제가 됩니다. 절연이 문제가 되는데, 절연은 직렬로 하는 방법, 병렬로 하는 방법, 직병렬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렬로 하는 방법은 이제, 볼티지 로스가 적은 장점이 있지만은, 절연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병렬 타입을 갖다가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것이 그런 게 없지만 이것은 한 2배 이상의 전류를 갖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900A 정도인데 이건 1800A를 뽑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1800A라는 것은 인버터라든지 모든 면에서 제작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스택 베셀하고 입구고 압력을 표출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베셀 압력하고 이쪽 배관 쪽에 압력을 갖다 재가지고 두 개의 차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압력을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세 설계를 했고, 같은 컨셉에 하에서 상세 설계를 했고, 스택의 모습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개의 스택 중에서 이건 상부에 위치하는 스택, 이건 하부에 위치하는 스택은 이와 같은 형태로 가져갈 것이고, 전체 스택의 3D 디멘전으로 보면 이와 같이 있고, 스택 도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상세 설계가 끝났고 스택을 제작은 2003년에 해가지고 2004년까지, 좀 전에 강병삼 의원이 얘기한 시스템 설계와 같이 해가지고 2004년부터 저희가 100kW급 시스템에 대한 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